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음식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치매가 10년 빨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작년에 제 지인 어머님이 겨우 62세인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식습관을 좀 더 일찍 바꾸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빨리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드셨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음식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흰 쌀밥입니다. 쌀밥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온 그 흰 쌀밥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쌀밥이 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 조상님들도 평생 드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흰 쌀밥을 하루 3끼 이상 꾸준히 드신 60대 이상 노인분들의 경우 잡곡밥을 드신 분들에 비해서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3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상적으로라면 75세에 나타날 기억력 감퇴 증상이 65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10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쌀밥이 왜 문제일까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메모하세요. 흰 쌀밥의 문제는 바로 혈당 스파이크에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밥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확 쏟아냅니다. 그러면 이번엔 혈당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하루 3끼, 10년, 20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제일 먼저 손상을 받아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2023년 대한치매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5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뇌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거든요. 그럼 쌀밥은 안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쌀밥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예요. 사실 쌀밥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너지원이 바로 포도당, 즉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쌀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영양학과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잡곡밥에 채소를 곁들여 드신 70대 노인분들의 경우 인지기능 점수가 오히려 5년 후에 높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자꾸 깜빡깜빡했는데 밥 먹는 방법 바꾸고 나서는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TV 드라마 줄거리도 다 기억해요.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드시고 계신가요? 첫 번째, 흰 쌀밥 국물만 마시기. 많은 분들이 아침에 흰 쌀밥 한 그릇에 국물만 후루룩 마시고 끝내시죠? 이게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만 잔뜩 들어가고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사를 30년 이상 하신 분들 중 70% 이상이 당뇨 전 단계이거나 이미 당뇨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평균보다 30% 낮았어요. 두 번째, 흰 쌀밥빵, 면같이 먹기. 어떤 분들은 점심에 자장면 먹으면서 밥도 시켜 드시잖아요. 아니면 빵 먹으면서 밥도 같이 드시는 분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탄수화물은 혈당 폭탄이에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식사한 후 혈당을 재보니까 정상 수치의 2배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또 정상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고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하루에 3번씩 일어나면 뇌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결국 뇌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흰 쌀밥을 빨리 먹기. 여러분, 식사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5분? 10분? 빨리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침 속의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천천히 분해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요. 그런데 빨리 먹으면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혈당이 확 치솟는 거죠.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평생 5분 안에 식사를 끝내시던 분인데 65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사 속도부터 바꾸세요 라고 하셔서 천천히 먹기 시작했더니 1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번째, 흰 쌀밥 단 음식. 밥 먹고 바로 과일이나 디저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당분이 또 들어가면 혈당이 더 치솟아요. 한 연구에서 식후 바로 단 음식을 먹은 그룹과 2시간 후에 먹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바로 먹은 그룹의 혈당 수치가 평균 40% 더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 늦게 흰 쌀밥 먹기. 밤 9시, 10시에 야식으로 밥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낮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요. 그리고 자는 동안 높은 혈당이 유지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아서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야간 근무자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5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밤에 먹는 습관이 뇌에 얼마나 나쁜지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 약이 됩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흰쌀 대신 잡곡밥 7대3 비율. 흰쌀 70%에 현미, 보리, 귀리, 퀴노아 같은 잡곡을 30% 섞으세요. 처음부터 잡곡을 많이 넣으면 드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왜 잡곡이 좋으냐고요?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줄어들어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흰 쌀밥을 먹었을 때와 잡곡밥을 먹었을 때의 혈당을 비교했더니 잡곡밥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이 40% 낮았습니다. 두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밥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특히 생채소나 나물 같은 거요. 왜냐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일본 도쿄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채소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은 그룹이 그냥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5% 낮았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채소부터 먹는 습관 들이고 나니까 포만감도 빨리 오고 밥을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병원 갔더니 당화혈색소 수치가 떨어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세 번째,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밥만 먹지 마시고 꼭 단백질 반찬을 함께 드세요.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 같은 거요.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간식을 덜 먹게 되고 전체적인 혈당 관리가 좋아져요. 서울대 병원 연구팀이 70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했는데요.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점수가 15% 높았습니다. 네 번째, 식초를 활용하세요. 이거 정말 놀라운 방법이에요. 밥 먹기 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조금 드시면 혈당 상승이 크게 줄어듭니다. 어떻게 먹느냐고요? 물 한 컵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한 스푼 타서 밥 먹기 10분 전에 마시세요. 아니면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먼저 드시는 것도 좋아요.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34%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30년간 당뇨 약을 드셨는데 식초 활용법을 알고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약을 끊으셨대요. 물론 의사 선생님 지도하에서요. 다섯 번째, 식후 10분 걷기.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지 마세요. 10분만이라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안정됩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20% 낮아진다고 해요. 한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대요. 밥 먹고 설거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하셨더니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저항성 전분 활용하기. 이거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요. 밥을 지어서 식힌 다음 다시 데워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깁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밥인데도 혈당 지수가 낮아져요.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 이 방법으로 밥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이 30% 줄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견과류 한 줌 먹기. 밥 먹기 30분 전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7, 8발 드세요.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예시.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기. 식전에 견과류 7알 먹기. 밥 먹기 전에 샐러드나 나물 먼저 먹기. 잡곡밥 반 공기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천천히 20분 이상 씹어 먹기. 식후 10분 집 안 걷기. 점심 식사 예시. 식전 사과 식초 물 한 컵. 채소 반찬부터 먹기. 잡곡밥 두부조림 나물 된장국. 식후 가벼운 산책. 저녁 식사 예시. 저녁 7시 전에 식사 마치기. 채소 먼저, 잡곡밥은 적게. 닭가슴살 샐러드 잡곡밥 반 공기. 식후 가벼운 스트레칭. 잡곡은 습기에 약하니까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좋고요. 여름철에는 특히 냉장 보관하셔야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잡곡밥 짓는 법. 잡곡은 최소 2시간 이상 물에 불려야 해요. 안 그러면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게 지을 수 있습니다. 현미는 6시간 이상 불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영양소도 더 잘 흡수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식초 활용법. 식초를 그냥 마시면 목이나 위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꼭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비율은 물 200ml에 식초 1스푼 정도면 적당합니다. 식초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가 좋고요. 합성 식초는 피하세요.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채소 보관법.
채소는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금방 상하거든요. 먹기 직전에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상추나 깻잎 같은 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일주일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단백질 섭취 팁.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특히 좋거든요. 계란은 하루 한두 개 드시면 좋고요. 두부는 한 모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많죠? 한 번에 다 하시려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흰 쌀밥만 먹지 마시고 잡곡을 섞으세요. 처음엔 조금만 섞어도 괜찮아요. 점점 늘려가시면 됩니다. 2.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크게 좋아집니다. 3. 천천히 씹어 드세요. 밥 한 끼에 최소 20분은 걸리도록 천천히 드세요. 4. 단백질을 빼먹지 마세요. 매 끼니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5. 식후 10분 걷기. 이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68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2, 3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대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식습관부터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신 거예요. 흰 쌀밥을 끊고 잡곡밥으로 바꾸셨고요. 매 끼니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셨어요. 그리고 식후에는 꼭 10분씩 걸으셨대요.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다시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만 유지하시면 치매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대요. 지금 그 할머니는 72세인데요. 여전히 혼자 장도 보시고 손주들 밥도 해주시고 정정하게 지내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의사 선생님들께 직접 물어봤어요. 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식습관이 뭐냐고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님 말씀.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그리고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님 말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후 혈당 관리가 곧 뇌 건강 관리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말씀.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과 뇌 건강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매 끼니 단백질을 꼭 챙겨 드세요. 이런 신호가 보이면 빨리 병원 가세요. 여러분, 식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런 신호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최근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못 찾는다. 날짜나 요일을 헷갈린다. 익숙한 길을 잃는다. 말이 잘 안 나온다. 계산이 어려워진다.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어렵지 않으시죠?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 드시는 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흰 쌀밥에 잡곡 좀 섞고 채소 먼저 먹고 천천히 먹고 식후에 조금 걷고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90세가 되어도 정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식습관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혈당 관리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피하고 통곡물을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천천히 드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떠셨어요? 혹시 저처럼 흰 쌀밥만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이미 잡곡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지킴이가 되어 드릴게요. 특히 이 영상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이야기방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